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성윤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CCTV 공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성윤 의원은 사과 대신 답변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기약 먹고 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일부러 안 나온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제기를 한 거잖아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홍정원 팬로그 오늘은 좀 댓글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하도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무슨 고발 사주 무슨 이게 고발을 하겠다고 한 모양이죠. 네, 이원주 의원실에서도 황희도를 고소한다고요? 그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 당시에 이제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에 이 처음에 얘기가 왜 나왔냐라는 게 원래는 이게 박선원 의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사건의 전말이 그리고 정확히는 문자가 아니고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박선원 의원 또 출연을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미 책에도 정리가 돼서 나와 있던데 이 이야기를 지금 사실상 정청래 쪽과 김민석 쪽이 조금 과열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건데 이왕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팩트가 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감기약 해명을 했던 본인이 이제 감기약 얘기를 한 거죠. 보니까 본인이 감기약 얘기를 한 건데 시간 순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당시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표결에 불참한 거는 맞죠. 예, 표결에 불참한 건 맞는데, 계엄 가능성을 사실상 여러 차례 경고해놓고 정작 왜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제 해명하기를 당시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해명이 오랫동안 이제 공식 설명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제 이후에 갑자기 이성윤 의원이 어제네요. 어제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약성분이 무언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네,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뼈가 있는 거죠. 가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에.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제 친청계로 알려져 있어서 김민석 당신이 그렇게 계엄을 할 거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해놓고 왜 표결에는 안 하고 비상계엄 해제 딱 의결 직후에 이제 국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북구 등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 있잖아요. 친김민석계가 이제 또 반발을 하면서 반격을 펼치고 있고 이게 지금 거의 친석 대 친청의 전쟁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이네요. 그 만난 날인데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직접 반박을 했는데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다.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글쎄요, 저는 이게 이 대장동 비유는 딱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결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다. 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한테 사실상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약간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은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글쎄요. 지금 되게 민감한 시기에 상대방의 이제 자존심이나 약점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되나? 이성윤 전 최고위원은 전 이제
중앙지검장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박상용 검사고 한동훈이고 뭐고 엄청 설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어쨌든 하여튼 이 김민석 그렇다면 총리에 대해서 이 문자가 어떻게 처음 나온 건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문자 전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박선원 의원 책에서 처음에 나오거든요. 박선원 의원 책에서 처음 나온 건데 박선원 의원 그 계엄 당시를 정리한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당시에 박선원 의원이 가장 먼저 이 전조를 그러니까 하고 제가 보니까 이 누구냐면 박선원 의원실에 국정원 대테러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출신 보좌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707 부대 그러니까 특전사랑 707에서 애들이 휴대전화를 다 걷고 막 유서 쓰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휴대전화를 다 압수를 하고 출동 대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 9시쯤이니까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하기 한 40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관이 박선원 의원에게 윤석열이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유는 야당이 예산을 주지 않아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선원 의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시각에 라고 해놓고 즉시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요게 이제 그 문자 사건의 전말입니다. 박선원 의원의 책에. 근데 이 문자를 받고도 안 온 거 아니야? 무서워서 안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는 당시 몸이 안 좋아서 감개약 먹고 뭐 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전말은 근데 사실은 이 문자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강하게 비난할 거다. 이 시간에 담화라니 불길합니다. 이제 불길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 성명이라도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707의 움직임이 있었고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이제 보좌관이 보고를 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아마 이거를 김민석 당시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박선원 의원한테 당시 보냈던 문자를 공개하라 이런 요청들이 좀 있나 봐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박선원 의원이 의원 중 80%가 온다는데 어려울 거야. 이때는 이제 사실상 계엄군에게 체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선원 의원이 계속해서 이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일으킬 거라고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석에서 텔레그램 단톡방을 하나하나 지웠다. 따라서 당시에 김민석 의원에게 보냈던 텔레그램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책에 다 나와 있네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전말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꺼내가지고 정쟁화 시키는 거는 좀 제가 볼 땐 좀 뭐랄까요? 짜친다고 하나? 짜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논란이 뭐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책의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당시, 총리에게 텔레그램을 전송한 것이다. 텔레그램을 보냈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윤석열이 곧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예산 문제로 국정위기를 언급할 것이다. 아니면 뭐 비상계엄 관련 내용도 있었을 것인데, 이 텔레그램을 보냈지만 나중에 이제 본회의장에 앉아서 텔레그램의 흔적을 박선원 의원이 다 삭제를 해가지고 체포될 수 있으니까 지운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인데 이걸 느닷없이 지금 꺼내가지고 정쟁화 시키면서 굉장히 지금 험악한 상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걸 가지고 뭐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다 끝난 일들을 이걸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선거를 하게 되면 당선자가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싸우게 되면 나중에 화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싸우면. 그러니까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좀 싸우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김민석 총리는 아주 발끈했어요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을 향해서 총리가 당대표 로망을 발언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예, 지금 7월 7일인데 8월 17일까지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뭐 이러지 말래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감기약 사건 전말은 이렇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당대표 서로의 세력 과시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예,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우리 채팅방도 아주 난리네요, 난리. 예. 뭐 그런 행위를 김민석 총리 모르죠. 이제 그 진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렇게 진행이 돼 왔고 박선원 의원 책에 이런 일을 예견하고 그 책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에 단서가 나와 있다는 라는 겁니다. 비방 아닌 검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본 기자가 친석이었어. 김민석 저는 다른 기자들은 보니까 총리 공간에 불러다가 막 밥도 주고 막 어떤 기자들은 무슨 자리도 주고 했더라고요. 뭐 비상임이사 뭐 이런 거. 예. 개인적으로 저는 김민석 의원과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고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그분들과 연락을 할 이유가 없고 뭐 국회의원들 일부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지만 그 두 분은 아니에요. 예, 그 두 분은 아니고. 그리고 김민석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기자로서 여러분께 그냥 있는 사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안 오셨느냐?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좀 예.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곤란해지실까요? 지금 저도 얼핏 좀 전에 봤는데 예.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안 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법을 하고 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저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제가 뭐 굳이 직접 대응은 아니고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부분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점.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단결하면 승리한다. 저는 단결이 언어 동지 언어만 쓰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총리님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제 본인의 지난 1년의 어떤 지도부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네거티브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치에서 토론을 하고 책임을 묻고 그런 걸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나중에 후보 토론회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함께 말씀 나누시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에서는 서로 동지들 간에 토론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조금 전에 이성윤 의원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네거티브라고도 하고 나중에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활발하고 치열하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당이 발전하는 것이죠. 또 이제 레이스가 김민석 네, 의원이 맞아요. 넘어올 곳을 못 찾아서 네,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시민들이 먼저. 네. 김민석 의원은 나를 넘기기 위해서 시민들이 작전 짜고 있는 것을 모르시고 모른 채 그 경찰한테 말 시켜라. 사이 우리 지나갈 테니까. 그래서 경찰이 제 팔을 잡고 제가 넘어가는 척을 하면 그러면 제가 그 경찰 팔을 잡고 내 팔을 왜 잡냐 여자 경찰 저런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논개 작전이구나. 네. 야, 김민석 의원은 본인이 잘해서 먹은 줄 알 거야. 제가 사실은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저분이 제가 너무 얼굴이 빨개가지고 몸이 뭐 이상한가 이랬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CCTV를 구했어요. 그때 네. 저분이 말하는 상황이 잡힌 CCTV가 있습니다. 보시죠. 저거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 텐데. 네. 예.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있죠? 저렇게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저기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마 당직자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예. 저 때가 12시 45분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고 뛰어가시는데 뛰어가서 들어가는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게 국회의장만 들어가는 문인데요. 문들이 다른 데가 다 통제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뺑뺑 돌다가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셨구나. 예, 제가 이제 계속 텔레그램으로 아직 시작 안 했다 체크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고 갔는데 문들이 다 막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국회 CCTV도 확보를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가지고 이 얘기 불거지길래 우리가 인터뷰도 1년 전에 했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계속 손모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이거부터 털고 가자고. 아마 계엄을 가장 먼저 경고한 당사자가 당일날 늦게 일어나서 결국 표결에는 아슬아슬하게 참석을 못해서 그게 민망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아니 이제 중간중간에 곳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야기가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관심 갖고 종합하면 그냥 다 알 수 있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사실은 저게 이제 제가 개헌 났다는 걸 이렇게 자고 있었으니까 보면 저희 보좌진이 와서 문을 두들겨서 일어나서 나갈 때 저희 집이 신길동인데 아시다시피 원래 과천으로 가야 되는데 신길동 쪽에 있는 쪽으로 먼저 이쪽에 체포 구금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온 것 같은데 저희 집 앞에 까만 세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피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가면서 제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김영현 씨하고 정말 살벌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랬죠,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저는 가면 그냥 발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이게 법적으로 내란이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순간적으로 국내에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해서 하와이에 있던 백태훈 교수하고 연락을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이걸 헌법하고 법률로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이걸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법률적으로 이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거를 저희 의원 텔방에 제가 최초로 올렸을 겁니다. 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광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외신에 알려야 되겠다. 급하니까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영어 성명문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들어가다가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표결하고 직후에 저희가 저는 직후 1초 늦게 갔으니까 직후에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최고위원회를 한 다음에 10분 후에 첫 성명 발표를 할 때 조승래 당시 수석 대변인이 발표를 하고 제가 영어 성명을 하면서 그때 It's essentially 쿠데타. 본질적으로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때 제가 지금은 백태훈 교수가 이제 OECD 대사로 가 계신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뭐 CCTV도 있고 그리고 시민 인터뷰도 1년 전에 한 거거든요. 저희가 있고 CCTV의 시간도 확인되고 그래서 표결 직전 아슬아슬하게 못했을 뿐이지 표결하러 왔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대목은. 자, 그러니까 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별 의혹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언론에 보도되길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침 네. 영상과 인터뷰가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거부터 하고 자.